예, 이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어제 밤에 북한이 이제 성명을 내놨었잖아요. 그 성명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미국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오늘 또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또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한 건데 폼페이오 장관은 어떻게 하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도 분명히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수위를 조절해서 대화를 계속하되 다만 압박은 강화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6.12 정상회담 끝나고 한국에서 양 3국 외교장관들이 모였을 때는 다양한 논의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재와 압박 부분을 약간 더 강조한 그 뉘앙스의 차이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진전은 있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We had many hours of productive conversations. These are complicated issues, but we made progress on almost all of the central issues. Some places a great deal of progress, other places there's still more work to be done.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details of our conversations, but we spent a good deal of time talking about each of those two things, and I think we made progress in every element of our discussion. 네, 진전을 봤다는 이 폼페이오 장관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반면에 북한 외무성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이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발끈하는 모양새예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평가하는 거하고 미국이 평가하는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핵심인데 결국 유감이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6월 12일 날 미국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난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4가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 관계의 진전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가 평화 체제와 관련된 문제고, 세 번째가 비핵화 문제고, 네 번째가 유해 송환의 문제예요. 미국은 세 번째, 네 번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북한은 첫 번째, 두 번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관계의 진전이나 평화 체제의 문제는 어제 도출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유감이다라고 얘기하고 강도 같은 짓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여전히 불만스러운 건 있지만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워킹 그룹을 다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유해 송환 문제는 12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그때 대해서 다시 후속 실무회담을 하도록 합의한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창리에 있는 엔진 시험장에 대한 폐쇄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 후속 합의하기로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얻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걸 유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전체적으로는 극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3가지 정도에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번 회담 내내 뜨거운 이슈였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Buil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vital for a brighter North Korea and the success that our two presidents depend on us. 자, 지금 대화를 보셨는데도 이제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 가지고 약간의 좀 신경전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면 회담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회담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지적해왔던 문제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개념차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념차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만 비핵화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에 CVID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FFVD로 바꿨거든요. 예. 이건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설득을 해서 이제 불가역적인 이런 면을 빼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요구 조건을 좀 낮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 성명에서 보면 그 무슨 FFVD라는 걸 또 들고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듯이 예. 뭐냐면 지금 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행동 대 행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해결하면 당신도 우리 제재 하나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해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 보면 아니 지금 우리는 다 하려고 하는데 왜 제재 해결 안 하느냐. 그 부분에서 가장 아주 이 어떤 불만을 덮는 이야기를 실제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그 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할 것이다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개념에서 사실 이제 뭐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일단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게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북한이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국이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죠. 덧붙여서 북한 외무성은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비핵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한은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것은 뭐냐? 과거 한국이나 미국이 요구했던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거의 한미동맹을 해체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그전 수준이 아니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의 협상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뭐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이번에는 엔진 시험장 하나를 갖고 나왔지만 다음에는 뭐를 또 갖고 나오겠습니까? 미사일 발사대, 그 다음에는 이동식 발사대, 그 다음엔 영변 원자로, 그 다음에는 농축우라늄 시설 그거 하나하나마다 보상을 해주다 보면 나중엔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줄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단계에서 협상은 또 정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협상 아니면 비핵화 안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미국은 아직도 미련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이미 저는 진실의 순간에 일면을 우리가 접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현 단계에서는 반드시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이러한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했을 때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같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럼 북한이 만약에 바뀌었다면은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략도 바뀌어야 되죠. 무엇이 중요하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도 우리가 제재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그 제재의 일면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 따라서 작년 12월 수준의 제재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지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원하던 비핵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월과 지금의 이제 뉘앙스가 달라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뭐 그 내부적인 세밀한 거는 뭐 정부 당국자들만 알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습니까? 이미 북한은 사실 이중적인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 1월 달에는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틀렸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1, 2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밤늦게 술 마셨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긴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만나주지도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북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였는지는 뭐 아직은 예단하긴 이르지만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확고부동했던 비핵화 의지가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 자기 의도대로 협상이 끌려가지 않는 전개되지 않는다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말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비핵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종전선언에 있어서도 이견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거요. 그 외무성 대변인 이제 담화 내용을 보면 이게 6.12 그 양국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협정문 그 발표한 내용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북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된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 얘기했는데 평화체제 중에서도 평화체제 그러면 그 속에 이제 크게 보면
보면 종전선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불가침 협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이 있을 거고 뭐 미북 수교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를 이제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라는 틀 속에서 얘기하면 시작 자체는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북한은 이거 뭐 종전선언 이번에 7월 27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한참 더 뒤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거조차도 안 해주는데 예. 우리한테만 일방적으로 지금 비핵화만 요구하면 되느냐. 그렇기 예. 때문에 나는 비핵화 의지 이런 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어찌됐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두 나라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진전이 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어찌됐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평화체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네들은 비핵화를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뭘 논의했느냐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핵물질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핵무기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여기에 대한 동결이 제일 중요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너 지금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빨리 신고해라. 신고해 우리가 검증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북한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이 미국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비핵화 회담에 나올지를 제대로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군요. 자,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자, 백악관 대변인의 지난 2일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To continue the ongoing and important work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Pompeo will be leaving for North Korea on July 5th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and his team. 네, 들어보셨는데요. 말이 엇갈려요. 백악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폼페이오 장관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 만날 계획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엇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이 엇갈릴 때는 보통 처음에 한 말이 맞는 말이 많죠.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아무래도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평양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김창선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뭐 비서실장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때 메시지가 전해졌을 가능성은 있고 그래서 미리 알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지 성과가 있는 것은 뭐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 협상에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나름대로 5선 하원위원회다 국무장관 그러면은 포스트 트럼프를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 거물로서 이 협상을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다. 예. 따라서 어느 정도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자기도 어떻게 향후 대처해야 될까 앞서 김열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그러면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기싸움에서 조금 밀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통 외교 협상을 보면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자기가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 검증 FFVD 예. 얘기했는데 하나도 얻은 것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의 모습은 끌려가는 모습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죠. 제가 한마디 좀 추가하면요. 예.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우리 그 농구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농구 시합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올려보내서 농구 시합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안 예. 했거든요. 그 참석을 왜 안 했겠어요? 그 참석 안 한 이유는 결국은 이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개입을 하거나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6일이나 7일 정도에 어느 순간에 나타나거나 하다못해 마지막에 갈 때 인사할 때 예. 인사라도 받고 친서도 그렇죠. 직접 받고 그렇죠. 이게 정상인데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미북 회담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성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그렇게 표현하기는 힘든 거고 우리 신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정치 외교적으로 포장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친서는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네. 친서는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는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친서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좀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교감, 어떤 이런 인사말 정도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서 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친서마저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거는 뭐 더 이상 당신은 우리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사실 친서를 대리 전달한다는 것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서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직접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직접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직접 전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의 정상을 방문할 때 친서라는 것은 잠시 만나더라도 인사하더라도 이거는 전달해주고 와야 되는 게 이건 하나의 예법이거든요. 외교적으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친서를 지금 김정은이 직접 받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한 불쾌감의 표시죠. 본인들이 생각한 거하고 뭔가 이제 선물을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선물이 없었다는 거. 그 선물이란 것은 왜 제재 해제를 하지 않느냐 뭔가라도. 왜냐하면 지금 유엔 제재, 미국 제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할 수 있는 뭐 저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문제는 김정은이 지금 국내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부풀려 놨는데 들어오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양측의 평행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뭐라 그럴까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최악의 경우 뭐 일촉즉발의 상황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긴장을 고조하고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다시 꺼내들려고 하면은 북측에서 적정 수준의 도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명분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는 거죠. 다만 북한이 주도하는 대화고 그리고 북한이 과거와 같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것은 꺼내들기 매우 어려운 카드가 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러한 긴장고조도 아니고 이 협상 국면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핵보유국을 굳히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도를 저는 이번에 행보에서 읽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협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진행하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제재가 특히 북중 관계의 밀착으로 인해서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복원시키고 다시 북한을 어떻게 보면 비핵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배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떠날 때 뭐 리옹호 외무상이라든지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배웅하는 모습은 보여줬잖아요. 의전은 뭐 다 했다라는 것은 보여줬고 일각에서 물론 뭐 일각에서 주는 주장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김정은이 농구 대회 그래서 좋아하는 농구 대회도 안 나왔고 당연히 뭐 마지막에 잠깐 악수하더라도 친서를 받아야 되는 모습에도 안 나타났다는 거는 김정은이 뭐 어디 뭐 몸이 안 좋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특각에서 뭐 휴식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 휴식이 이제 뭐 계속해서 황금평이나 뭐 이런 그 저쪽 그 신의주 쪽에 있는 그 화장품 공장이나 갈대밭 이런 거 순시해서 피곤해서 그 뭐 쉴 수도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좀 몸 불편해서 쉰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좀 상상하는 건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뭐 갈 때는 이제 김영철이도 그렇고 뭐 또 이용호 외무상도 잘 이제 인사를 해서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가진다라고 하면 두 군데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희망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지만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이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떠났다는 그 내용만 아주 단신으로 한 두 줄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자기 국내 그러니까 북한 내의 내부자들은 모르게 하는 거고 외부용으로만 이제 이 외무성 대변인 이제 담화가 발표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희망을 걸고 다음에 있게 될 워킹 그룹의 접촉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네. 이 워킹 그룹이라 한 것도 지금 사실 개념이 좀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성김대사나 뭐 최선희 이 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원래 워킹 그룹이라는 거는 본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팀 무슨 뭐 비핵화팀 등등 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접근을 들어가는 그런 팀을 우리가 워킹 그룹이라 보통 실무진이요.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야기하는 워킹 그룹은 그냥 현재 있는 실무 협상팀을 그냥 실무 협상팀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것 자체도 과연 진전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솔직히 좀 의문이고 지금 왜냐하면 유해 협상이 10일 하잖아요. 원래는 다 줄 줄 알았는데 이걸 주지 않고 이것도 지금 처음부터 협상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다시 돈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시 좀 원점으로 상당히 돌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